이런 실험 그림이 나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음료수 컵에 맺히는 이슬,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 실험 제목은 이슬점 특정 실험이라고 돼 있어요. 자, 저 얼음컵을 한번 보세요. 알루미늄 컵에 물방울이 맺혀 있죠. 우리가 음료수 컵에 찬 음료를 먹을 때 보면 처음에는 없던 물방울이 컵 바깥에 뚝뚝 떨어지면서 계속 생겨요. 어디서 생겨난 물이냐 그러면 이 동공이 흔들리면서 대답들을 못해요, 학생들이. 컵 안에 있는 음료수가 생 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이 얼음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다 보면 항상 이렇게 물이 생긴단 말이야.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공기 안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워지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니까 수증기로 있던 것들이 공간에 남아있을 수 없어서 응결된 거다. 자, 그래서 저 실내 공기의 수증기가 응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 자, 처음에 이제 얼음 실린더를 꽂았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물방울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점점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측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슬점 측정 실험이다 라고 하면서 이 그림이 나와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 현재 기온이 25도씨다. 이거는 불포화 상태야. 근데 이슬이 15도씨에서 맺히기 시작하였다. 그럼 상대 습도가 얼마냐? 그럼 원래 갖고 있던 10.6g이 15도씨에서 점점 낮아지면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으니까 그 상대 습도는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25도씨 포화 수증기량 20.0g 분의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15도씨 포화 수증기량, 그게 현재 수증기량이에요. 10.6 곱하기 100 하면 상대 습도를 구할 수 있다. 자, 우리 여태까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부터 얼마만큼 응결이 되는지까지 계산하는 연습 문제를 해봤는데, 하루 중에 실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기온과 상대 습도 이런 변화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한번 비교 분석해 볼게요. X축은 0시부터 24시까지, 습도값은 오른쪽에 Y축 값을 따르면 되고 이슬점과 기온은 온도죠. 그래서 왼쪽에 Y축 값을 따르면 돼요. 일단 선생님이 시간 12시부터 빨간 점선을 따라서 쭉 위로 올렸습니다. 지구상에서 하루 중에 태양의 고도가 최고로 높을 때예요. 그러면 그때가 가장 온도가 높으냐? 그렇진 않고 지표면이 더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표면 가까이의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경이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초록색 점선이 있는데 이슬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슬이 맺히는 온도가 하루 종일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수증기량은 하루 중에는 크게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지금 상대 습도를 지금 분석하기 전에 표를 또 다른 표로 이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어요. 기온은 가장 낮을 때가 새벽 4시에서 5시. 해가 지고 점점 온도가 떨어지는데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온도가 낮다. 가장 높을 때는 2시에서 3시경이다. 자, 습도를 지금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슬점을 보면, 아까 이슬점이 뭐라고 그랬죠? 맑은 날에는 거의 일정하다. 왜?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습도는 기온과 반대로 움직인다. 자, 습도는 뭐라고 그랬죠? 현재 포화할 수 있는 양분의 현재 수증기량 을 습도라고 하는데, 기온이 하루 종일 급격하게 변해요. 그럼 기온이 변하면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과 똑같이 변해요. 그럼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분모에 있는데, 포화 수증기량이 크면 클수록 상대 습도 값은 낮아지죠. 자, 그래서 지금 습도는 기온과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이슬점 똑같고 수증기량이 낮이랑 거의 변화가 없는데 기온이 뚝 떨어져. 그럼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작아지면, 같은 수증기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므로 이슬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새벽에 이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가장 낮은 새벽 4시, 5시경이 습도는 가장 높다. 자, 이게 다 하루 종일 이슬점과 수증기량이 변화가 없고 기온이 변화하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이 변하고, 그러면 상대 습도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값의 변화가 저렇게 그래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맑은 날에 이제 이슬점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랬는데, 그럼 맑지 않은 날은 어떻습니까? 자, 비가 많이 오는 날을 한번 가정해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장마비가 오는 날 특히 비가 엄청 많이 오죠. 빨래를 널었는데 빨래 수증기가 전혀 지금 증발을 못해. 그 얘기는
포화할 수 있는 공기 중에 포화가 다 됐어. 상대 습도가 100%야. 위에 노란 박스 보세요. 수증기량이 많아서 이슬점이 높아요. 높은 온도에서 포화가 돼. 그리고 상대 습도도 높아. 일단 거의 100%예요. 장마비가 오는 날은.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모든 그래프가 다 위에 있죠. 처음에 선생님이 분석했던 그래프는 맑은 날, 특히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고 온도 그래프의 변화가 심한 날, 습도가 기온과 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가장 표본적인 그래프고, 오른쪽은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래프가 다 값이 위로 올라가 있고 상대 습도는 100%라고 보여줬습니다.